선보고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네, 감사합니다. 조미애 시인님이십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책을 감상해 볼까요? 오늘은 네. 표순복 시인의 네. 이제 세 번째 시집이에요. 네. 시화산문사에서 나왔는데 네. 새 그루 빈손이라는 시집입니다. 제목을 굉장히 이제 작가들이 내놓을 때 고심을 하실 텐데. 그죠. 새 그루 빈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 그루 빈손이라는 이 시는 이제 이 제목은 이제 시에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보통 책을 출간을 할 때 작가들이 이제 시집이든 수필집이든 제목을 본인의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작품의 제목을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작품 속에 있는 어느 부분의 문장을 끌어올려서 제목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책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쓸 때 제목을 정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목을 정해놓고 글을 쓰기도 하고 써놓고 또 제목을 정하기도 하고 또 도중에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작품의 첫머리를 제목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표순복 시인은 그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어요. 보면은 조사라고 해서 그 조사 올리는 단풍나무라는 시에 있는 구절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새 그루 더군다나 세 번째 시집이고 또 새 그루 이러니까 더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표순복 시인은 1995년에 한국시로 등단을 하셨어요. 고창 중에서 그 고창문인협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광화문시 고창의 시맥이라고 해서 고창에서 시를 쓰시는 분들이 또 시맥 동인지를 출간하고 있거든요. 시맥 동인이고 그리고 상도 서울시인상도 받았고 고창문학상, 고창예술인상 등을 수상을 했어요. 네. 시집이 이번에가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특별하지 않은 날의 주절거림이라는 좀 긴 제목으로 첫 시집을 냈고요. 두 번째 시집이 나무 곁으로 가다. 그리고 이번에 새 그루 빈손. 이렇게 세 권의 시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고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이제 이 새 그루 빈손이 퇴임 1주년을 기념한 시집이라고 하던데요. 올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퇴임을 했는데 그 퇴임을 하고 1주년 기념해서 꼭 시집을 내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시집을 처음 이렇게 직접 손으로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막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약간 그 조급한 마음으로 시집을 낸 것을 상당히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를 읽어보니까 오래 써오던 시들을 다시 모은 것이었고 곧 표순복 시인의 생활이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표 시인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래서 그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들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조미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 와중에 생각이 났는데요. 최근에 또 좋은 상을 받으신 걸로 기사에서 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 이제 9월 아직 수상은 안 했는데 이미 수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9월 23일에
어떤 청암문학상이라고. 네네. 네. 네, 그러시군요. 청암 김철규 수필가 시인께서 네. 제정한 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9월 23일에 이게 수상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상을 또 앞두고 저희가 방송에 소개하게 되어서 참 기쁘네요. 그러네요. 네, 네. 좋은 또 글을 쓰시는 분이 또 좋은 상을 받게 되셔서 네. 거듭 축하드리면서 이제 네, 작가의 말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네. 이제 그 표순복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본인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시의 곁에 있었으나 네. 직장을 핑계 삼아 시간이 늘 부족했다.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못 쓰고 있다거나. 갑자기. 네. 네, 저도 잘렸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써야 되는데 네. 바빠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걸 그대로 말씀으로 이렇게 시인의 말에 올렸어요. 하지만 그나마 이제 시를 품고 살아서 참 그 시를 품고서 자연 속에서 살면서 이제 시를 쓸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다시 시를 쓰고 싶다. 좀 다르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기대되는 그러한 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예, 이렇게 좋은 일이 많으신데 표순복 시집 색으로 빈손 가운데 이제 작품을 좀 들여다보지요. 네, 색으로 빈손이라는 이 책의 이름이 된 바로 그 시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사예요. 우리가 연결식이나 이럴 때 조사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조사 올리는 단풍나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보니까 언젠가 그 내장산에 대웅전이 불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이야기를 시로 쓰셨더라고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사 올리는 단풍나무 표순복. 내장산 단풍나무 터널을 지나 절에 오르니 대웅전 불타 없어진 검은 자리에 서너 평 초라한 조립식 건물, 큰 법당 대신 나그네를 맞는다. 전생에 업보인가. 나도 잿더미로 주저앉는데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만 설해봉 골짜기를 타고 오른다. 나무의 슬픔을 다 가져다 놓은 듯 내장산은 녹음으로 흐느끼는데 인적 끊긴 고요가 후회스럽게 인간의 오욕을 짓누르고 있다. 단풍나무 색으로 빈손을 들고 인간 대신 불경죄를 용서받고자 불타버린 대웅전을 향해 조사를 올리고 있다. 네. 그때 내장산 대웅전 그 참 화재 방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오히려 단풍나무가 인간 대신 불경죄를 용서받고자 조사를 올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내장산 단풍 이제 얼마 있으면은 단풍 짙게 물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사 올리는 단풍나무를 생각하면 또 마음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색으로 빈손을 들고 예전에 정읍이 고향인 어느 분이 미국에 이제 잠시 연수차 이렇게 공부하러 갔는데 어느 날 이메일이 왔는데 굉장히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런데 그 이메일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장산의 단풍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생각나네요. 네. 네. 내장산의 단풍나무, 네, 조사 올리는 단풍나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네, 표순복 시인의 이 시집의 맨 처음 작품이 네. 새벽을 놓치다라는 작품이에요. 네. 저는 이 시가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을 놓치다라는 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자, 새벽을 놓쳤어요. 네, 들어보죠. 네. 새벽을 놓치다 표순복. 질척대는 긴 뒤척임이 생각을 덧칠하다. 일어서지 못한 그리움 뒤로 새벽이 가고 있다. 무뎌진 칼날, 어제와 같은 자리 연속 무늬를 새긴다. 여백을 만들지 못한 새벽 시간, 긴 한숨이 자리를 물리자 금세 금빛 아침이 들어와 앉는다. 시인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어를 만들어낼까요? 너무 멋집니다. 네. 네. 금세 아침이 들어왔네요. 들어와서 그러게요. 앉았어요. 네, 놓친 새벽 그 자리에 아침이 들어왔군요. 네, 새벽을 놓치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다른 작품도 이어가지요. 네, 가시연꽃이라고 38쪽에 있는 시예요. 네. 이 시는 우리 김 PD님하고 한 년씩 네. 한번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김 PD님 먼저 제목과 함께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시연꽃 표순복. 눈부신 백년을 쫓아다니다 까칠한 가시연을 만났습니다. 섬뜩한 가시가 싫어 몇 년을 못 본 채 지나쳤습니다. 제 몸에 주름을 만들어 가시를 감추고 세상 귀퉁이 나를 세운 채 경계의 눈빛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가시를 키우고도 비 한 번 몰아치면 제 성깔 못 이겨 지레 죽고 마는 도도한 가시연. 무엇이 두려워 가시를 키웠을까요? 흰빛 사랑 거두어 가시연의 아픔을 보듬습니다. 물바닥 뇌방석 잎에 작은 손 올려놓자 가시 몇 개쯤 기꺼이 내놓으니 살속을 누르는 통증 이마저 사랑입니다. 작은 산을 품은 속내 깊어 대궁 밀어 올려 꽃심 젖힌 한낮의 붉은 사랑을 오롯이 담아둡니다. 행복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백년이나 네. 홍년이나 일한년을 보다가 까칠한 가시연. 네. 그래서 이 가시가 싫어서 별로 눈여겨 안 봤는데 어느 날 이 가시를 몸으로 그러게요. 받아들이는 네. 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게 가슴이 아리는 듯한 네. 마치 우리가 그 가시연의 가시에 찔린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맞아요. 예, 그런 작품이었어요. 살속을 누르는 통증. 그런데 이마저 사랑이라는 부분에서는 네, 그렇죠. 뭔가 그 어머니의 그런 깊은 사랑도 느껴져요. 모든 허물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네. 또 대자연의 그런 그 감사한 마음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표순복 시인님이 이런 심성을 가지신 분이겠구나 하는 네, 작가와 교감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너무 잘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 표순복 시인의 작품 중에
사실은 그 여러 작품들이 표시인의 어떤 삶을 네.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90쪽에 보면 네. 생명이 있는 것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시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생명에 있는 것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텃밭에서 커가는 상추 잎속에도 민달팽이도 나비애벌레도 풍뎅이 같은 왕사슴벌레도 한 칸씩 새들어 잘 살고 있다. 네. 대체적으로 상추라든지 배추라든지 텃밭을 키울 때 벌레 때문에 맞아요. 많이들 힘들어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돈 안 주고 새들어 살아도 상추는 그냥 받아들인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상추를 솟구며 생명을 생각한다. 상추는 커가며 그냥 밀쳐낼 뿐 죽이지는 않는다. 네. 이게 상추 안에 있는 자라는 각종 소위 말해 벌레들, 어떤 사람들은 해충이라고도 하고 병충해라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썼네요, 정말 표현을. 네, 그것마저도 또 생명이었던 거죠. 네, 생명으로. 그래서 네. 상추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는 거. 그래가지고 비로소 상추가 그러한 벌레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릴 때 소름 돋던 쐐기벌레마저도 그냥 두고 오는 거죠. 네. 두릅달 때 그냥 두고 오고 살아있는 것들은 제 몫의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제 상추 봐도 그냥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무수히 새들어 살았던 많은 생명들을 또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네. 뭐 그렇게 텃밭을 가꾸면서 병충해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데 네. 그래 뭐 저들도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전애하고 나하고 좀 나눠 먹지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네. 제가 굉장히 그 부분을 감동스러웠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농부들이. 네. 하지만 그들의 그 미물의 생명들까지도 되돌아볼 수 있는 네. 예, 작가의 심성이 아니면 네.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자연과 교감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정말 자연주의적이고 경외하는 그런 네, 마음이 맞아요. 느껴집니다. 네. 네. 시인님 우리 그 44쪽에 네. 곶감 주름펴기라는 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시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곶감 주름펴기 재미있죠? 네, 제목이 제목이요. 또 흥미롭습니다. 곶감 주름펴기 표순복 대봉 껍질을 깎아 건조기 24판 위에 나란히 세워 줄을 맞추고 35도 약한 바람으로 일주일 말린 맛 좋은 갈색 곶감. 주름이 단단한 겨울 산골 깊은 계곡이다. 8순 넘은 할머니 깊은 주름 다리미질로 펴고 싶다는 조카의 말이 떠올라 보기 좋게 먹기 좋게 늘리고 당겨 보름 동안 자연 건조를 한다. 곶감에 주름을 펴는 일, 내 마음의 주름을 지우는 것 같아 손가락 아프게 정성의 매무새를 갖춘다. 네. 곶감 말리기까지는 생각을 해봤어도 네. 곶감에 주름을 편다라는 그 발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 줄 몰랐어요. 재밌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곶감에 주름을 펴는데 그 곶감에 주름을 펴는 것이 마치 내 마음의 주름을 지우는 것 같다. 네. 우리 마음의 주름이 지면 그 골 사이에 뭔가 좀 눅눅한 이런 것들이 그냥 안 좋은 것들이 끼게 되죠. 담겨 있으니까 좀 펴서
이 햇볕에 자외선에 바짝 말려서 네. 주름 없이 곶감 주름 펴듯이 네. 네. 팽팽하게. 네, 우리의 삶도 네. 네, 그렇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할머니 주름을 다리미로 펴고 싶다는 그런 말들은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인용을 이렇게 끌어와서 곶감과 연계를 시키니까 또 새롭고 흥미로운 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즐거웠죠. 네, 네, 네. 제 마음에 맞습니다. 주름도 펴고 싶습니다. 네. 가을 볕에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말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표순복 시인의 색으로 빈손 감상해 봤습니다. 네. 조미애 시님 어떠신가요? 네. 뭐 정말 우리 어떤 삶을 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시를 읽으면서 네. 문득문득 합니다. 네. 이렇게 표순복 시인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심성 이러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또 시의 세계가 네. 굉장히 기대되는 네. 그런 시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청암문학상 수상도 축하드리면서 또 색으로 빈손 출간도 축하드리면서 네, 좋은 일 많으시고 문운이 또 왕성하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내적 감동을 표현한 표순복 시인의 색으로 빈손 감상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표현문학회 조미애 시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